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는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남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미니멈으로 그거를 표현하겠다고 하는 사조가 일어나겠다. 그거 이제 딱 한마디로 딱 맞는 말이죠. 네, 딱 맞는 말이네요. 진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적에 호소력이 확 들어가는 거죠. 네이버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교수님 책이 도대체 몇 권인가. 네이버로 검색되는 건 한 122권 정도 되고요. 교보문고에서 치면 한 270권인가? 정확하게는 나도 다 쉬지 못하는데 40 몇 권일 거예요. 팔린 책이 뭐 한 몇백만 권 되지 않나요? 총 숫자는? 총은 몰라도 문화유산 답사기가 500만 부. 그러니까요. 그거만 500만 부면은 그 미술사 강의 그 책도 굉장히 전문 서적인데 뭐 3만 부씩은 팔린 것 같아요. 근데 나보고 글쓰기를 어떻게 배웠냐고 물어보잖아요. 배운 적은 없죠, 물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 피와 살이 됐던 그런 그 계기가 언제 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중앙일보 개간미술에 근무할 적에 주간 되시는 분이 문학평론하는 홍사중 선생이었는데 난 저 그 밑에 평기자로 있는데 국방부에서 분수대 필자에게 국방부 분수대 정훈 교재로 365일을 내겠다. 그러니까 6월 25일자 같으면 6.25가 터진 거가 되고 9.28하면 서울 수복이 오고 뭐 4월 얼마 되면 이순신 장군이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전쟁에 대한 걸 넣어도 되고 그게 안 넣어도 하루에 200자 원고지 5매 되는 정훈 교재 365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70년대 말인데 그동안의 몇 년치 속에서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아동 학대 문제도 있고 이렇게 시사 문제 있는 것들도 중간에 집어넣는데 신문에서 읽었던 거하고 내가 옮겨 쓰는 거하고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아, 손으로 필사를 하니까. 글의 리듬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는 것을 그 체득을 할 수 있었던 게 나에게 큰 영향가가 있었고 내가 좋아했던 거는 1930년대에 이태준, 김용준, 문장지에 실렸던 글들 그게 여태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또 에세이의 전성 시기가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문필가의 글을 한번 필사해보는 것이 문장 수업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 답사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은 언제 처음 하신 건가요? 써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 이번에 내가 창비에서 미술교과서 냈는데 이게 또 자랑 타임인가요? 여기에 유현준이 나와요. 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여기에 필자가 연구진과 지필진으로 해서 지필진은 대개 미술 교사들이 하고 연구진은 이제 미술평론가 미술사가 하는데 총지휘를 하신 거죠, 교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목수연 같은 그 미술사가 이제 제자 젊은이를 위한 한국미술사 때부터 그 제자인데 나이 차는 얼마 안 나요. 내가 35살 때 학생들을 데리고 저 오픈 강좌를 했으니까 걔네들을 데리고 답사를 가면은 그 당시에는 슬라이드 강의를 내가 했는데 84년만 해도 대학에서 슬라이드 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 뭐 OHP 정도나 쓸까 말까? OHP는 더 나중이고. 더 나중인가요? 현장에 이제 데려가면서 버스 안에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렇게 좋아들 하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91년도에 사회평론이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사회과학자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잡지를 창간했어요. 내가 이렇게 인생 걸어가면서 나의 재능 내지 미래를 아껴줬던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뭐 안병욱이고 그런 친구들이 내 답사 가면 쫓아왔으니까 너 답사 가면서 애들한테 하는 얘기 그 우리 잡지에다 쓰라고.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했죠. 거의 연재가 거기서 되고. 난 3번 쓰고 말라고 그랬어요. 원고료도 안 주는데. 근데 백낙정 선생님이 이제 그 쓴 거 보고 그거 다 쓰고 창비서 내자고 해줘서 거기서 인커리지 돼가지고 이제 쓰게 됐는데 그 전에는 어느 출판사에서 역사학자, 국문학자, 뭐 소설가, 미술사가를 합쳐가지고 고적 전집을 내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내가 개인보다는 시대적인 요청에 맞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임팩트를 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내 전공 아니어도 궁금한 거는 내가 물어봐. 그래서 국어 선생한테 내가 이제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걸 사람들이 유식하게 통섭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난 통섭이란 말 전에 통섭적인 삶을 쓰고 그거가 이 문화유산 답사기에 반영이 된 거가 아닌가. 백낙경 선생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가 물론 미술사가라는 학자로 살고 싶지만은 나에게는 버릴 수 없는 딴따라 기질이 있어가지고 답사기라고 하면은 일종의 강진을 가든 경주를 가든 하나의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 유물만 바꿔 놓으면은 책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나는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강진 해남 답사기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형식이고 경주 답사기는 소불 선생님한테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것 같은 형식이고 네, 네. 서산 답사기는 가족여행 갔을 적의 형식이고 운문사 답사기는 운문사 스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이게 테마마다 접근하는 게 다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독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형식으로 받아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장수했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인문학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오그래피 전통이 약해요. 퇴계 이황이 이원론을 주장했고 서원으로 어떠고 그 얘기는 알죠. 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의 삶이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사상이 형성이 됐고 그게 사회적으로 실천됐는가. 이순신 장군도 소설이나 영화로 알려졌지. 아, 그러네요. 올바른 바이오그래피 찾기 힘들잖아요. 다산 정약용 그렇고 세종대왕도 그렇다고 봐요. 세종대왕 바이오그래피 쓰면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네. 저는 오늘 대담의 시간이 그 유홍준 바이오그래피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책이 나왔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글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의 글쓰기.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번 책은 산문집, 산문집이죠. 문화유산 답사기는 문화유산의 이해인데 산문집에서는 그동안 내가 많이 질문받아왔던 글쓰기에 대해서 유익하게 한번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부록을 짰는데 20주년 기념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동안 베스트셀러 해왔던 거에 대한 글쓰기에 대한 조언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나는 대로 1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게 중앙일보의 정재숙 기자가 유홍준이 얘기하는 15가지 조언에서 신문 기사로 났어. 아, 네. 그게 참 내가 좀 창피해서 지가 무슨 대가라고 그 문장 강화를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때 얘기했던 하나하나씩을 다 얘기했는데 짧게 얘기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선택한 주제, 그 주제를 장악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주제를 딱 장악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가는데 제목을 정하고 나서 글을 쓴다. 다 써놓고 제목 정하는 게 아니고 제목이 정해지고 첫 문장이 떠오르면은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이렇게 갈 수 있다. 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는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남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잠정적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써요. 전문가를 상대로 쓰는 논문은 그렇게 쓰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쓰는 거는 문화유산이나 미술평론에 관한 것도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법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 미니멀 아트를 사람들이 개념은 대충 알면서도 설명하려면은 참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나도 모르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의 화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과 표현력의 맥시멈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미니멈으로 그거를 표현하겠다고 하는 사조가 일어났다. 그건 진짜 딱 한마디로. 딱 맞는 말이죠. 네, 딱 맞는 말이네요, 진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적에 호소력이 확 들어가는 거죠. 그걸 진짜 본질을 교수님이 깨닫고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무튼 어찌됐든 설명이 미니멀로 설명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나오게 됐던 배경이 맥시멈에서 미니멈으로 확 전환을 해오니까 그 대비를 딱 얘기해 주시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글은 하나의 완성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승전결에서 중요한 거는 승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거와 나오는 거 뻔하잖아요. 근데 전에서 이제 뒤집기를 하든지 강조를 하든지 200장 원고지로 5매든 30매든
그 자체로서 완결을 갖춰라. 그러면서 이 글을 끝낼 적에 처음 들어가는 글과 나오는 글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네. 청도 운문사 답사기가 그게 굉장히 지루한 답사기인데 운문사에 있는 그 내가 잘 아는 스님이 안내하는 식으로 쫙 썼어요. 나의 직이라고 써가지고 나의 직이 스님은 이 목소에서는 뭐가 있다고 설명을 했다. 그분은 가을철에 오면 여기가 어떻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1, 2, 3편을 썼는데 맨 마지막에 나의 직이 그분의 법명은 진광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광 스님하고 써왔으면은 이게 끝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안 알려줄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딱 끝내니까 끝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에 긴 글을 쓸 적에는 오페라의 라이트 모티브라고 있죠. 하나의 곡조가 반복해서 이렇게 잊을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근데 나올 적에 그대로 나오지 않고 살짝 변형해가지고서 나오는데 그 유도동기라고 그러죠. 유도동기가 있음으로 해서 그 긴 오페라가 끝나가는 거예요. 중학교 입학했을 때 자영이 입학 선물로 딱 처음에 아주 예쁜 작은 책 사준 게 알프레드 테니슨의 이노크 아덴이라는 서사시예요.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누가 선물해 주셨다고요? 자영, 매형이. 그런 매형이 없어. 그거 보면은 읽고 나니까 내 머릿속에 남는 거는 그 스토리보다 개합나무야. 노는 것도 개합나무, 프로포즈도 개합나무, 나중에 필립이 온 것도 개합나무, 인옥이 무인도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도 개합나무. 그게 이제 배경으로 쫙 연속성을. 그게 유도 동기가 돼가지고서 저 서사시를 쭉 이끌어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독자를 관심을 갖고 계속 끌겠다는 필자의 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것을 지키는 게 좋고 제일 그 어려운 부분이 글 쓰다 보면은 죄다 그 형용사가 부족해요. 누구든지. 좋다 앞에 너무 좋다, 참으로 아쉬웠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뭘 붙이려고 해봐야 잘 안 되잖아요. 아쉽다. 그럴 적에는 그 아쉬운 감정이 일어났던 이미지로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온 그 구절들을 가지고 그 예를 들었는데 다산초당에서 백년사로 그 다산이 해장 스님 만나러 갔던 고갯길이 30분 산책길이거든요. 아주 아름답죠. 강진만 구광포가 보이고. 저도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어느 날 갔더니 솔리 폭발이로 소나무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죽은 고사목들이 있는데 농약을 살포하는 바람에 벌나비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산세가 또 다 없어졌어요. 그 정막강산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걸 이제 내가 묘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끝이 안 나, 글이요. 그래서 마지막에 쓴 게 산새소리 사라진 만덕산의 봄은 마치 외할머니 돌아가신 외갓집에 온 것 같았다. 비유가 딱 좋다. 딱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그 문장이 완결이 되는 거죠. 구어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는 대가인 양 단정적으로 말하였다. 이건 이제 그냥 문장이죠. 그 구어체로 쓰면 자기가 무슨 대가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직설적이면서 싱싱해집니다. 글이. 이게 잘못 쓰면은 천해지는데 제대로 쓰면 아주 힘있게 바뀌는 거죠. 접속사 의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우리말의 의자가 거의 만능일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냥 의자 하나로 다 줄여버려. 어떤 때 보면은 단원 김홍도가 단양팔경의 하나로 그린 옥순봉도, 이 문장이 그냥 단원의 옥순봉도하고 의자 하나 딱 하면은 그냥 싹 줄어버리거든요. 그다음에 매수 맞힐 때 있잖아요. 아주 그 다 써놓고 줄일 때 그때는 이 의자를 그 살리는 것이 좋고. 저도 적극 쓰겠습니다. 훈련으로 얘기하면은 접속사 없이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뭐 아무튼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가면은 글이 늘어지죠. 그렇죠. 그리고라고 하지 말고 앞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단어가 되든지 또는 부사가 되는 단어를 끌어서 뒤를 이어야지. 그 다음에 뭐뭐 하였는데
때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아요. 글이 갑자기 늙어집니다. 배웠다 하고선 끊고 다음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 쓴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면 달라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확실히. 확실히 다르죠. 왜 이제 신문에 쓰는 글 같은 경우에는 200자 온 거지 뭐 2100자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 연구원들한테 읽어주곤 했거든요. 어떤 때 급하면은 전화로도 읽어 내가.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거 하고 그냥 자기가 또 쥐어짜가지고 쓰는 거가 다르듯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리내서 읽은 다음에 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옆에서 읽어주든 전화로 읽어주든 읽어주면은 반드시 고쳐도 여러 군데 고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개인적인 습관인데 건축으로 얘기하면 난 설계하고 시공을 합니다. 내 책에 실린 건데 이런 둥근 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글쓰기를 깨우쳐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쓰다가 그 다음에 이만큼 또 여기다 넣어야겠다 하다가 또 심심하면 그림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씁니다. 이게 둥근 부채 쓰는 거가 내가 이제 답살다니까 버스를 많이 타잖아요. 버스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다가 이제 붓펜으로 뭐 메모장 겸 메모죠. 그러니까 메모지에 넣은 거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건 한 판에 있기 때문에 항상 수정할 수 있고 사실은 이건 내가 오늘 설계사무소 오면서 오윤의 겨울새라는 그림이 참 멋있어요. 항상. 여기 유현진님께 드립해가지고 내가 봤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다가 감사합니다. 그 뒷면에다가 메모를 했는데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의식을 가지고 팩트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미있게 하고 그 사람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사용했을 때 뭔가 얻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엑기스 그거를 염두에 두면은 좋은 글이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당송 8대가의 당나라 때 한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좋은 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풍이부려 이런 야기 불실 일사해서 풍부한데 한마디 군더더기가 없고 축약했는데 한마디 놓친 게 없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그거 진짜. 그 얘기입니다. 문장 구조도 아주 대비로 딱 완전하네.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면은 다 좋은 걸 쓸 겁니다. 나머지는 이 책을 사서 읽어보라고. 다 알려드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미술문화계 쪽에서의 그루이신 유영준 교수님 모시고서 전 평소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 그 인생 전체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야기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장시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일고수 이명창이라고 고수가 좋으니까 내가 딴 데서는 하지 않았던 별 얘기 다 했네요. 질문이 핵심을 찌르니까 내가 꼼짝 못하고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교수님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원래 소개팅 할 때도 얘기가 잘 되려면은 호감이 있어야지 얘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